안녕하세요. 한글넥타이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한얘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번 주에 나왔던 소식 중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소식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사회인이기도 하고 제가 속한 회사에서 정부 비판하는 거는 좀 자제해달라 그런 얘기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얘기를 자제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나온 그 뉴스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그 부분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가면은 당연히 비판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견했던 내용이 실제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정부 정책이 나와도 이런 부분, 제가 얘기했던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실 때는 전문가의 올바른 내용 상담을 해보시고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50만 원) 주택 공급, 이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근데 이 도심 복합 개발이라든가 뭐 여기 정비 사업이라든가 공공택지 개발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이거 합하면은 약 50만 원 정도만 더 신경 쓰면은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이 공급에 대해서 문제없이 이거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250만 호를 공급한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었고,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민영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공급 내용은 분명히 늘어났는데 이미 공급해오던 것도 많았고요. 그 다음 정부가 공급 더 하겠다라는 것도 줄기차게 나왔는데, 갑자기 2023년에 아니 집값을 낮춘다는 게 아니라 집값 떨어지는 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연착륙을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던 게 어디에서 나왔나 했더니 바로 이 19만 호가 누락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문제가, 자, 보시면은 정부에서는 누락됐지만 이제 준공이 오히려 늘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23년 동안 그동안 계속 해왔던 말이 공급이 부족해진다 였는데 그 얘기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에 편승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세값 상승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장 크게 써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 정부가 내놓는 거는 지금 이렇게 잘못된 자료가 나와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했는데, 자, 이렇게 3만원, 11만원 뭐 해가지고 19만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정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 실적이 과소집계 됐더라도 경향성에는 기존과 변화가 없다. 주택 정책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공급하는 거에는 차질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5% 차이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장 제목에 있었던, 자, 전세값 상승이 왜 됐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집값 작년 한 해 동안에 영끌하신 분들이 왜 영끌하셨죠? 공급이 부족해지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니, 저는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줄 수가 없다고, 250만 호였고 오히려 공급은 늘린다고 했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정부가 공급하는 것들이 건설사들이 요새 그 사업에 달라들지 않고, 자, 건설사 구하기, 시행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굉장히 어려워서 뉴스가 나오고 건설사 파산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진행되던 것들이 안 되고 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통계에서 누락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통계로만 이
비싼 전셋값 내고 영끌에서 지금 말 그대로 꼭대기 잡고 들어가신 분들, 그분들이 피해를 보신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 해가지고 말 그대로 비싼 빚을 내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찍을 동영상이 50년 만기 주담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낱낱이 파헤칠 50년 만기 주담대의 비밀에 대해서 찍을 텐데요. 그 영향도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바로 이 19만 호가 누락된 그런 통계에서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선정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선정은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풀렸다고 여기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마지막 파티가 될 대환장 파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제가 정부의 공약사항을 보고 분석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민간인 공급 부분이고, 그 다음 그 부분에서 재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풀 거라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답은 하나예요. 승인은 잘 나고 인가는 잘 나지만 결국에는 재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까지 했느냐, 대환장 파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열심히 밀었다고는 하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들이 이번 선거 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난무했었는데요. 아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그래도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되는 거고, 중간에 여기 국회에서 가로막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세제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를 바꾸려면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세제가 정해지면은, 이 제도가 정해지면은 이걸 바꾸려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임대차법 폐지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집값 연착륙을 위해서 이번 정부가 막 얘기했었고, 그 다음 자,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보유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날은 제가 기억하는 게 저희 회사 과장님이, 제가 이제 부동산 이거를 하다 보니까 헐레벌떡 뛰어오셔가지고 이거를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영상 찍어 놓은 거, 그거 이후에는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에서 부탁한 부분도 있고, 문제는 제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결국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투자하셨어야 합니다. 실제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런 거 폐지된다 계획도 나오고, 아까 뭐 임대차법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행령으로 되는 것들,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청약권 1가구 1주택이던 게 다 1가구에서 여러 개 청약할 수 있는 거라든가, 뭐 일시적인 유예 같은 거 시행령으로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둔촌주공이 한숨 돌리게 주로 둔촌주공의 그런 부분에서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었지만,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었지만 시행령이 아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들은 잘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이번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진행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거, 그런 부분 확인하고 투자하셨는지, 제가 아예 보유세 부분을 아예 신경도 안 썼던 게, 이거 국회 통과 안 되는 거야. 국가 통과하는 거랑 국회 통과해야 하는데 정부가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예 그 부분도 신경 쓰고 시크하게 이제 과장님께 이거 국회 통과해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했고 아예 동영상도 안 찍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집값 올리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나 생각했더니, 결국에는 정부에서 19만 가구가 누락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한 게 아닌가. 자, 그 부분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19만 가구 누락됐다는 거는 저는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런 얘기 나올 때 저처럼 원래 이런 부분을 계산하고 이제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쭉 이거는 안 됩니다. 누락됐다면 오히려 건설사가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건설사가 그렇게 많이 도산했나? 그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게 공급이 안 되더라도 더 위험한 거잖아요. 들어가지 않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뉴스들이 한 번씩 휘저을 때마다 언론은 막 돛담배 흔들리듯이 막 흔들리죠. 그렇게 돼서 피해본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이제 정보를 취득하실 때 그 순간에 언론에서 많이 띄워주는 게 있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투자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이번에 연끌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싸게 50년만기 주담대나 혹은 어떻게든 빚을 더 내가지고 끝물에 들어간 그런 실수를 하시지 않게 됐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19만호 누락 소식에 의해서 제가 흥분해서 이 동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정부에 대해서 제가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정부가 이제 실수, 뭐 전사나 뭐 그런 거 실수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인력과 그 다음 자금의 문제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금 그리고 사람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보고 그 부동산을 투자하셔야 하는데, 정부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막 대세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흐름을 만들려고 하죠. 정부는 어떻게든 집값을 이번에 더 상승시키려 했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했습니까? 수요가 줄어들면은 공급이 적어도 결국에는 지금 서울 그리고 전국의 매물이 역대 최대급으로 쌓이고 있잖아요.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없었다 뿐이지 원래 있던 아파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많고 사는 사람은 적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은 결국에는 공급 하나만 갖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분석할 때는 공급의 부분에서도 경제의 부분에서도 그리고 자금 흐름이나 금리의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다 취합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그냥 요새 현대인들 많이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 나왔을 때 그냥 그 정보에 휩쓸려서 연끌하시고 혹은 비싼 끝물에 들어가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제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제 부동산 채널 좀 많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좀 밑에
좋아요하고 구독, 알람 설정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제 채널도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흥분해서 갑작스럽게 찍은 동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꼭 부자 되는 소식, 그리고 내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부동산의 올바른 정보,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올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부자 되시고 감사드립니다.